자, 56쪽에 2번 보면 두 조건 PQ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일 때 두 조건 not P 또는 Q의 부정은 이라고 얘기했어. 자, not P 또는 Q의 부정을 내가 구해야 돼. 그러면 이 말부터 부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P랑 Q를 수직선상에다가 표현해가지고 그 값의 x의 값의 범위를 내가 구할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not P랑 Q는 너네가 반대로 부정을 해주거든. not P는 P로 그리고 Q는 not Q로 부정을 해주는데 또는을 부정을 안 해줘. 또는도 부정을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 안에 not P 또는 Q에서 부정해야 할 것은 not P 그리고 또는 그리고 Q가 있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부정을 해보면 not P는 P가 될 거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어. 그리고 Q는 not Q로 바뀌겠지. 그러면 P 그리고 not Q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P는 우리가 한번 다시 써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not Q는 얘 지금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있지. 요거의 반대는 지금 사이로 와 있으니까 반대로 가로 펼쳐줘야 돼. 부정을 하면. 얘네가 아니다라는 말이니까 저거를 고쳐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같으면 안 돼. 무조건 작아야 돼. 그리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식에다 부등호를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바꿔주고 그리고 는 떼주고. 그래서 Q를 부정하면 요렇게 되고 그리고라는 거는 공통이잖아.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수직선상에다가 한번 표현해보면 P부터 표현해볼게. P는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적어놓고 이게 진리집합 P에 대한 그림이지. 그리고 not Q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X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 요게 Q의 여집합에 대한 진리집합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 P와 Q 여집합이 겹쳐져 있는 부분을 색칠해보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써보면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또는 이렇게 되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은 몇 번이야?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래서 너네가 부정할 때 not P 그리고 Q 그리고 또는을 무조건 다 부정해줘야 되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부정을 하지 않는 거랬어. 부정해주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거기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범위를 수직선상에 표현해서 그리고면 공통 부분을 찾고 또는이면 전체 부분을 찾고 이해되지?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인 걸 찾아낼 수 있고 자 6번 한번 보자. 명제 절대값 x-2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 플러스 3이 k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써보자. 절대값 x-2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가정이지.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3이 k보다 크다. 요게 결론 부분이야. 다시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이지.
내가 가정을 P로 두고 결론을 Q로 둘게. 그럼 얘가 참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얘가 참이 되도록 하려면 저거 참이 되려면 가정 P 부분, 그러니까 조건 P 부분을 만족시키는 그때 X값, 그 X값을 모아놓은 그 집합이 진리집합 P지.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하게 되어야 돼. 참이 되려면. 그게 진리집합의 성질이었지. 얘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각각 P와 Q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지 절대값을 풀어서 먼저는 깔끔하게 나타내보고 얘기할게. 첫 번째, P 부분. P는 절대값 x-2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조금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얜 지금 가처럼 보이지? 그래서 어떻게 풀어준다? x-2가 8보다 크고 또는 x-2가 -8보다 작거나 같게끔 식이 이렇게 적혀야 되지. 그림으로는 가쪽으로 펼쳐지는 그림이 되니까 이렇게 식이 적혀야 돼. 조금만 더 깔끔하게 나타내보면 x가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x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P를 깔끔하게 나타낸 부분이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Q는 절대값 x 플러스 3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요건데 요것도 절대값을 풀어서 간단하게 이쁘게 나타내보면 그 보기 전에 얘도 가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식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냐면 x 플러스 3은 K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요걸 정리해보잖아. 그러면 Q를 깔끔하게 나타내면 X는 K-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가 마이너스 K-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것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해야 된다는 거니까. P와 Q에 대해서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자, 먼저 아는 것부터 그릴게. 우리는 P에 대해서 명확하게 숫자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P에 대해서 먼저 그리면 P는 -6보다는 작고 그리고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되거나 또는 얘가 돼야 돼. 맞지? 여기를 P라고 내가 표시해 줄게. 진리집합 P에 대해서 그렸고 그리고 Q는 P를 속해야 되잖아. 맞지? Q 안에 P가 속해져야 돼. 그렇게 되게끔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X는 K-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을 먼저 수직선상에 표현하면 요렇게 돼야 되겠지. 요렇게. P가 Q 안에 속해져야 되니까 X가 뭐보다 크다 하는 부분은 요렇게 그려져야 될 거고 그리고 X가 -K-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요렇게 그려져야 될 거야. Q 안에 P가 속하게끔 그림이 그려졌지.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는 내가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K-3은 10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어떻게 돼? Q가 P를 속하게 되겠지. 아닌 경우를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가 만약에 밑에 동그라미 K-3이 원래 같이 따라가야 돼. 이 부분이 10이 됐어. 그리고 넘어갔어.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Q가 P에 속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Q는 일단은 K-3 자체가 10보다 작아야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Q가 P를 속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Q는 K-3을 포함하지. 봐.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야.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Q가 될 수 있는 건 K-3도 포함한단 말이야. 그러면 K-3이 10이랑 완전히 똑같아졌을 때를 생각해봐봐. 그림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야. 완전히 같아지는 거. 요렇게. 그러면 Q도 K-3을 포함하고 P도 10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K-3이 10이 돼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도 K-3이 10이랑 같아도 Q는 P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P가 Q에 속한다는 거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번에는 작은 부분 볼게. 요거는 1번이라고 적어놓고 2번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무조건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잖아. 요 부분. 봐. 요 부분은 요렇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보다 작아져 버리면 P가 Q를 가지고 있게 되지. 그러니까 Q가 P에 속해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요렇게 그려져야 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되겠더라.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 지금 Q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고 P는 마이너스 6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같아져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 돼도 Q는 P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야. P가 Q에 속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6이랑 같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K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만 P가 Q에 속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면 K는 13보다 작거나 같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얘네는 이 두 개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럼 K는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지 양쪽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1번은 오른쪽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게끔 2번은 왼쪽 그림이 얘를 만족시키게끔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완전히 P가 Q에 속하더라. 그러면서 K는 양수여야 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보잖아. 얘는 K에 대한 것들이야. K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K는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공통된 구간을 찾아보면 요 구간이 되겠지. 요 구간에 대해서 내가 식을 한번 적어보면 K는 0보다 커야 되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3이 되는 거야. 3. 그래서 답은 3. 8번 보자. 8번에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1번 보면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x랑 y가 곱해져서 0보다 크다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건데 경우를 나눠보면 얘가 되는 경우 나누면 첫 번째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수도 있지.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아도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게 되네. 그러니까 x랑 y가 곱해져서 0보다 크다는 경우 안에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요 케이스로만 내가 단정 지을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적어놓자. 거짓.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실수에는 보면 소수도 있고 분수도 있고
정수도 있고 그런데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맞지? 양의 실수. 실수를 나눠보면 봐봐. 양의 실수 있고 음의 실수 있어. 또 뭐 있어? 0도 있지. 양의 실수를 제곱하면 얘 0보다 큰 거 맞지? 음의 실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큰 거 맞아. 근데 0을 제곱하면 뭐가 돼? x는 제곱하면 0이 되지. x제곱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고 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은 이 부분이지. x가 0일 때 x제곱은 0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례를 들 수 있어. 반례라고 얘를 둘 수 있는데 반례라는 것은 이 명제가 거짓임을 들통나게 하는 얘. 그 얘를 반례라고 한댔지. 적어보면 x가 0일 때 x제곱은 0이므로 얘는 실수잖아. x는 0은 실수잖아. 근데 얘를 제곱하면 0이 되니까 x제곱은 0보다 크다를 불만족시키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거짓인 명제이다. 3번 보기 볼게.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무리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다 무리수 더했을 때 항상 무리수가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돼. 반례가 있나 없나. 생각해보자. 만약에 x가 반례를 난 찾았어. 뭐냐면 x가 루트 3이고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는 루트 3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0이 되지. 그럼 0은 뭐야? 무리수야? 아니지. 0은 실수지.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 xy를 더하더라도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근데 0은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무리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무리수이다 라는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거짓인 명제고. 자, 4번 보기 한번 볼게. 4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참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데 어떤이라는 말에 너네가 조금 신경을 톡 써야 돼.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모든 무리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실수 중에서 단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않는 i가 있다면 걔는 거짓인 거야. 3번도 모든 무리수 중에서 x 플러스 y가 무리수가 아니게끔 하는 하나의 예만 있어도, 하나의 반례만 있어도 3번의 보기는 거짓이 되었단 말이야.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수 x,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게 있다면 그것은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x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 x제곱 최소값이랑 그러니까 얘가 어느 x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고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려보고 그리고 그 x 어떤 실수 x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내가 찾아내 볼 거야. 그러면 얘 조금 표준화하자. 요 부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거니까 요렇게 적어두고 안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 반의 제곱 플러스 1 내가 마음대로 플러스 1 해줬으니까 한번 빼줘야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는 바깥으로 빼냈는데 바깥으로 빼낼 때 요거 앞에 곱해져 있는 거랑 곱해서 나온다 그랬어. 근데 앞에 1이랑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바뀌고 뒤에는 플러스 1. 그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잖아. 얘는 y 절편이 2일 거고 아래로 볼록이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고 x는 1에서 최소값 1을 가지잖아. x1에서 여기 x1에서 최소값 1을 가진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맞지?
x는 1에서 최소값 1을 가지고 y절편은 2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그러면 이 그림, 이 함수값이 얘 지금 요게 하나의 함수식이잖아. 얘네가 지금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가 0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는 x가 있어 없어?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그려지네. 맞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만들어지는 x값은 없다. 그렇게 해주는 x값은 없기 때문에 4번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거짓. 그림으로 그려보면 알 거고.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x-2는 x 플러스 2 곱하기 x-3 플러스 4이다 라고 얘기했어. 모든 실수 x. 그러면 단 하나라도 이 식을 불만족시키는 아이가 있으면 안 돼. 한번 찾아볼게. 식을 좀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3x-2 x 플러스 2x-6 플러스 4. 좀만 더 정리하면 3x-2가 되고 없어지고 없어지네. 0는 0이네. 뭐야? 항등식이지 항등식. 다 정리했을 때 0는 0이 되면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x값이 저 식에 들어가도 항상 참이 된다.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인 거야. 스탑은 5번. 자, 10번 보자. 10번에 어느 가게에서 K휴대폰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줍니다 라는 광고를 하였는데 이 광고가 거짓일 때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만 있는 것을 고르라 라고 얘기했어. 잘 봐. 우리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뭘 적어놔야 되냐면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그 부정한 명제는 참이 된다 했어. 또는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내가 부정해놓은 그 명제가 거짓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내가 10번에서 받은 그 명제가 거짓인 걸 알았으니까 이 거짓인 명제를 부정해버리면 참이 된다는 거지. 근데 너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부정해라 하면 끄트머리만 부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바꾸겠지. K휴대폰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부정인 줄 알거든. 근데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는 게 이번에는 요 문제다 표시를 할게. 모든 어떤에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에는 없지만 또는 그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야 되고 어떤이면 모든으로 바꿔야 돼. 부정을 한다는 것은. 또는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또는은 부정하면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 끄트머리 부분을 not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우린 세 가지에 신경을 세워야 돼. 그럼 여기는 보면 모든이라는 게 있네. 요거 부정해야 되겠고 줍니다를 부정해야 되겠네. 요거를 부정해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기억 보면 모든 부정 안 했으니까 틀렸고 요 부분은 잘했네. 근데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주는 휴대폰이 있다. 뭐 요건 말도 안 되고. 디귿은 휴대폰을 구입하는 어떤 고객에게 모든을 어떤으로 바꿨지. 부정했고 그리고 사은품으로 휴대폰 케이스를 주지 않는다. 줍니다를 부정했지. 주지 않는다로.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자, 11번 보자. 11번에는 세조건 PQR이 있는데 P는 X는 유리수이다. Q는 X제곱은 유리수이다. R은 X세제곱은 유리수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있는데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이라고 물었어. 자, 다르게 써볼게. X가 유리수이다. 그럼 말 그대로 그냥 X는 유리수여야 돼. 근데 Q 생각해봐봐. X제곱이 유리수라는 것은 X가 유리수일 수도 있지. 또는 잘 생각해야 돼. 무리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X가. 루트가 들어가도 제곱해버리면 유리수가 되지.
그러니까 x는 무리수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R은 x제곱은 유리수니까 x제곱 유리수라는 말은 아까 Q를 생각했던 것처럼 유리수가 x이면 세제곱했을 때 유리수 되겠네. 근데 x가 무리수이면 세제곱했을 때 무리수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x는 무리수이면 안 되는 거야. R에서는. 요까지 오케이? 그 다음 1번 보면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말의 의미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지. PQ 봐봐. P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리수지. Q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지. 그러니까 P가 Q에 속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1번은 참인 명제인 거야. 2번은 P이면 R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P이면 R이다 라는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R에 속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P에 들어가는 거 유리수, R에 들어가는 거 유리수니까 참인 명제겠지. 3번 Q이면 R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Q이면 R이다. 그러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R에 속해야 되지. 근데 Q는 유리수도 가지고 있고 무리수도 가지고 있어. 근데 R은 유리수만 가지고 있지. 그러면 Q가 R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되려 R이 Q에 속하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거야. 거짓인 명제. 4번은 Q이고 R이면 Q이고 R이면 그러면 Q이면서 R인 거 뭐 있어? 공통인 거. 이고라는 것은 공통이어야 되지. 그리고는 Q도 만족시키고 R도 만족시키는 것은 유리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Q이고 R이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다. 저 말을 내가 진리집합으로 다시 바꿔낼게. Q이고 R이면 요거지. 두 개 공통. 교집합이면 얘네는 P에 속한다 라는 거야. 그러면 Q이고 R인 거 유리수라고 했어. 유리수가 P에 속하냐라고 하면 맞지. 유리수는 P에 속하네. 그 다음 5번 P이고 Q이면 P이고 진리집합 P 교집합 진리집합 Q 이면 얘네가 R에 속한다가 되겠지. 그럼 P이면서 Q인 건 뭐 있어? P에는 유리수만 있고 Q에는 유리수, 무리수인데 두 개 공통으로 있는 것은 유리수지. 유리수가 R에 속하냐 이 말이야. R에 유리수 속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참인 명제가 되는 거지. 괄호 안에 OX라고 표시했는데 명확하게는 참 거짓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자, 12번에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라지 PQR이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P와 Q의 교집합이 P고 그리고 R의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인 것만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주어진 첫 번째 P교 Q가 P이다 라는 것을 한번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R 여집합과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또 해석해야 되는 거야. 요걸 해석해야지 얘네의 집합들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어떻게 부분 집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가. 그럼 첫 번째부터 해석을 하면 일단은 전체 집합부터 그려놓을게. 이 안에 P와 Q가 들어갈 거고 R도 들어갈 건데 교집합이 두 개의 교집합이 P다. P, Q의 교집합이 P라는 것은 이제 너네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지. P가 Q에 속하게끔 그림이 그려져야지 두 개의 공통되는 부분이 P가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의 의미는 P가 라지 P가
Q에 속한다가 되는 거야.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R 여집합이 Q의 합집합에, 여집합이랑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는 거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만약에 R이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R이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겹쳐지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만약에 R이 바깥에 그려진다면 R의 여집합 표시하면 이 부분이지. R의 여집합 요렇게 여집합과 Q 합집합, 얘네 두 개 합하면 전체 집합이 돼? 안 돼? 안 되지. 요 부분이 뻥 비어버렸잖아. 그러니까 R이 바깥에 그려지진 않는 거야. 그럼 안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요런 식으로 한번 그리면 R 여집합 표시했을 때, 아이고 보라색이 나오네. 요렇게 되지. R 여집합, 그리고 Q는 요렇게 되잖아. 이 부분을, 두 부분을 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지. 색칠이 안 된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R은 Q에 속한다가 되는 거야. R은 Q에 속한다. 그런데 그림이 요렇게 P랑 R이 겹쳐지게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요렇게 떨어져서 두 개가 각자 Q 안에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간주해야 돼. 근데 요렇게 그려놓을게. 그래놓고 기억 보자. 기억.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속하게끔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림으로 보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인 거야. 니은 R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진리집합 R이 진리집합 Q에 속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림으로 확인하면 Q 안에 R이 속하는 게 맞지? 그래서 참. 다음 디귿. P이면 나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R의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건데, 근데 이 그림 P랑 R의 관계에서 두 개가 공통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했어. 그래서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이 생길 때, 그러니까 그림이 지금 요렇게 그려질 때랑 그리고 요렇게 그려질 때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는 먼저 두 개의 공통인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요거를 볼게. 그러면 R의 여집합 먼저 색칠해보면, R의 여집합은 여기지. 여기 R의 여집합. 이 초록색에 P가 속해야 돼. P 색칠해보면 요렇게 되지. 근데 보라색 부분 중에서 초록색 부분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 순수 보라색 부분이 보이지. 저 부분은 P임에도 불구하고 R의 여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생겨버리면 얘를 배반해버리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요거 한번 볼게. 만약에 R이 얘랑 떨어져서 그림이 그려진다면 R의 여집합 표시해보면 R의 여집합은 요 부분이지. 요렇게. R의 여집합. 그리고 P 색칠해보면 요렇게야. 그러니까 보라색 부분이 초록색 부분에 완전히 속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이랑 P가 겹쳐져서 그려질 수도 있고 떨어져서 그려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해서 한 가지, 이 경우일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봐야 되는 거.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에서 3번이 되는 거야. 자, 13번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먼저
부정을 한번 적어봐야 되는데 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과 모든을 부정해주지 않는 거랬어. 요거 주의해서 부정해줘야 되고,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부정하면, 천천히 적어봐. 어떤을 부정해야 되니까 요거 부정하고 요거 부정해야 돼. 부등호 부정해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적어주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모든 실수 x가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얘 만족시키는 x를 찾기 위해서는 대부분 그림을 그리는 것이 편리한데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끔. 이렇게 되거나 또는 요렇게 붕 뜨거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또는 이렇게 표현할게. 이게 무슨 말인지 너네가 잘 알아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실근으로 얘기하면 얘가 실근이 하나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는 실근이 한 개도 안 생길 수가 있네.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요 식이 실근을 1개 또는 0개 가져야 된다는 얘긴데, 이 말의 의미는 저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였어. 실근이 1개 되려면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고 실근이 0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얘를 만족시키겠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 쓰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18을 먼저 제곱해보면 64, 14, 8, 1 해서 4, 1, 2, 3 324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넘겨버리면 324 얘가 4k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양변에 4로 나눠버리면 k가 8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되지. 대부분 문자를 왼쪽에 두니까 그러니까 k는 무조건 8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은 8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요 그래프에 대해서 식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까지 연관시켜서 요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k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요 부분의 답은 81.